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꼼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손해보험사와 그리고 공제조합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손해보험사와 그리고 자동차 공제조합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 생소하게 보이실 수 있는 이 미군 공제조합 USAA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이 공제조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같은 업을 도모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자동차 보험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 같은 거죠. 그래서 택시 공제 같은 경우는 회사 택시는 전 택시 공제조합,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공제조합, 그리고 버스는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 버스 공제조합, 그리고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공제조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렌터카 같은 경우는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보험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업을 도모하는 회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제조합 쪽이 약간 유리한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공제조합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피곤하다. 이 공제조합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보험사를 상대하는 것보다 힘들고 빡세다,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상하는 보상 담당자분들이 순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최대한 좀 잘 챙겨서 주고 하는 반면,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막 방어하고 이렇게 저렇게 쥐어짜고 막 이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완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공제조합이랑 손해보험사가 굴러가는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사랑 공제조합은 관리를 감독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손보사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여러분들 민원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다 보면은 뭐 해소하는 게 좀 더 쉽고, 그리고 담당자가 페널티를 받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손보사는 좀 더 잘 챙겨주고, 공제조합은 국민신문고를 아무리 국토부에 민원 넣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일단 사고 접수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반 차량들이랑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보통 차주가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차량을요. 이제 여기서 차주가 개인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쪽으로, 그리고 공제조합 차량인 경우는 공제조합으로 접수를 진행을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맞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 차량이 개인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상대 차량이 보험사에 접수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이 택시나 렌터카나 화물차나 버스라든지 이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면 이 차주가 회사란 말인 거죠. 근데 이 회사 담당자들은 이 사고건에 대해서 보험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차량의 요율이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동일 증권으로 묶여서 하나의 계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험 접수를 안 해주려고 해요. 현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시랑 사고가 났다. 그러면 택시 회사의 차량을 관리하는 관리자분이 공제조합에 접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을 현금화비로 좀 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진짜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가면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제조합을 접수를 해라 해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에 접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로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그 택시회사의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강제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택시 공제 쪽에서 그때 이제 보상 담당자가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들 대부분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자분들은요,
90% 이상이 전부 다 손보사 경력을 갖고 계신 베테랑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업계 사람들만 아는 얘기기는 한데요. 근데 이분들이 손해보험사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고 다운그레이드해서 공제조합으로 넘어가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은 민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접수가 되고 나면 오히려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공제조합 담당자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공제조합 담당자를 뒤에서 들들 볶고 있는 피공제자, 이분들이랑 얘기해서 얘기를 좀 잘 풀어가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면 굉장히 생소하실 법한 보험입니다. 엄브렐라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엄브렐라 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